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탄소 중립, 탄소 감축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맞이한 에너지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에너지의 기술은 미래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에서 개건 교수로 있는데요. 현재 에너지의 미래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은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한 100년간 굉장히 편안하게 늘 성장하고 수익성도 좋은, 아주 좋은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탄소 감축, 탄소 중립을 맞이해서, 기후변화를 맞이해서 에너지 산업은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탄소 중립 너무나 당연한 이제는 명제가 되었고요. 특히 태양광 풍력의 재생에너지가 아주 약진을 하면서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산업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가스, 석탄을 직접 쓰는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고 한번 전기로 바꿔서 에너지를 쓰는 이 전기화의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에너지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스마트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변화는 세계 경제의 어떤 패권을 또 움직여주는, 패권을 움직이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제 자원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누가 기술을 갖고 있는지, 에너지 기술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산업에서는 기존에는 큰 대형 회사들만이 생산을 해서 분배를 하는 그런 독과점 사업 구조였는데요. 이제 태양광, 풍력,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자들도 많이 진입하면서 다양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이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아주 강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50년까지는 탄소 발생을 0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넷제로, 탄소 넷제로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이러한 현상 속에서 에너지 산업에는 한 10가지 중요한 추세가 현재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추세가 앞으로 에너지 산업을, 또 에너지 산업이 떠받쳐오고 있는 우리 사회나 다른 산업들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재생에너지의 약진입니다. 특히 그 태양광, 풍력, 이러한 재생에너지는 지금보다 더 획기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보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은 가장 많이 지어지고 있는 새로운 발전원입니다.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020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4~5%에서 20%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되는 부분은 최근에 태양광의 그 원가인, 대표적인 원가인 모듈을 보시면 지난 10년간 약 94%가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100원이었던 원가가 이제 그것이 6원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 이러한 기술혁명에 의해서 굉장히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풍력에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 2차 전지인 배터리, ESS에도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영국, 독일, 스페인 이런 국가를 보면 10년 만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20%, 30%씩 늘어난 국가들입니다. 우리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좀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러한 거국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주 편안히 오랫동안 썼던 석유, 석탄, 가스 같은 화석연료가 이제는 퇴조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30년대 전에 석유는
가장 큰 피크를 맞이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은 이제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스도 2030년부터는 급격히 그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큰 추세는 모든 에너지가 일단 전기로 전환돼서 전기를 에너지의 근간으로 쓰는 에너지의 전기화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과정에서도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도시가스 대신 인덕선을 쓰신다든가 또는 내연기관차, 휘발유나 디젤보다는 이제 전기차를 많이 쓰신다든가 하는 이런 전기화 현상이 아주 급속히 진행되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전기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네 번째로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또 등장을 할 텐데요. 이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으로 만든 깨끗한 전기가 아주 많아지면 이러한 전기를 사용을 해서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깨끗한 전기로서 물을 분해해서 깨끗한 수소를 만들어서 쓰는 그러한 그린 수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2050년까지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러한 재생에너지가 아주 많아지면 과거에는 우리가 석탄, 가스에서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었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재생에너지가 만든 많은 이 깨끗한 전기를 이용해서 오히려 저희가 석유나 가스를 역으로 만들어내는 합성연료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현상이 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분 너무나 알다시피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를 쓰는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지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어떤 매연이나 환경 오염도 없고 우리가 지구의 환경 보존에 기여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더 보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 산업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요. 탄소 중립에 대한 규제가 아주 더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심지어는 탄소세가 도입이 되기도 하고 국경을 넘을 때 탄소를 명확히 밝히는 탄소 조정 제도도 도입이 될 것으로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더욱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에너지 기술의 혁신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태양광, 풍력, 수력, 전기자동차, 수소, 암모니아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원들을 더욱더 혁신시키는 그런 R&D 연구가 많아지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고 이 기술에 의해서 아주 많은 혁신이 일어나면서 큰 부가 창출되고 새로운 변화를 갖고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아홉 번째 특징은 기존의 전력, 가스, 석유 등에서는 큰 대기업들이 상당히 높은 장벽의 기득권을 유지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해체 조금씩 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새롭게 등장하겠습니다. 특히 그 IT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력 소매 부분에서 아리백 또는 분산자원 중개거래 또는 가상발전소 등등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강한 이 IT와 에너지가 융합이 되면서 이 에너지가 그동안은 실물로만 존재를 했는데 IT가 결합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이 에너지 섹터에도 아주 빠르게 큰 폭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추세인데 탄소 없는 무탄소 에너지원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수소가 대표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수소는 그 생성 형태에 따라서 약 4가지 형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먼저 태양광, 풍력 같은 전혀 그 공해가 없는 순수 자연 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수소는 그린 수소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것은 굉장히 가장 좋은 이상적인 수소이나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가 사실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가스에서 만들 수 있는데 이 가스에서 수소를 만들어낼 때, 즉 탄소가 방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묶어서 잘 축적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수소를 쓸 수 있는데 이것을 블루 수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서 현재 가스에서 직접 수소를 추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수소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수소인데요. 이것을 바로 그레이 수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는 청록 수소라고 하는 것은 열 분해 현상으로 좀 더 깨끗하게 탄소를 제거하는 그런 수소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수소가 굉장히 중요한 무탄소 에너지로서 쓰여질 수 있는데요. 좀 더 나가서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태양광 풍력으로 만든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지면 오히려 수소를 만든 다음에 이 수소를 탄소와 다시 결합시키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과거와는 달리 오히려 전기에서 석유, 가스를 만들거나 또는 전기를 직접 에너지로 쓰는 더욱더 활발해지는 모습으로 진척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먼저 전기를 가스 보일러 대신 쓰는 히트펌프 같은 그런 역할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전기차, 수소차 이런 부분도 되겠고, 또 세 번째로는 직접 합성 석유를 만드는 것을 이퓨얼이라고 하는데요. 포집된 그런 탄소와 자연 에너지에서 만들어진 수소를 결합해서 석유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석유를 쓰는 겁니다. 또는 이런 포집된 탄소와 만들어진 수소를 결합해서 가스를 만드는 것을 이메탄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또 연료도 앞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많은 변화 속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누가 미래의 에너지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상업화해서 크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치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러한 기업들이 세상을 바꿨듯이 이제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만드는 기업들이 세상을 바꿀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의 큰 변화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특히 그 전력 시장, 특히 그 소매 시장, 판매 시장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것은 분산 자원 중개 거래, 즉 이제 많아지는 태양광, 풍력, ESS 자원을 지역 내에서 모아가지고 이것의 그 정확도를 예측하고 전력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는 이미 공표가 돼서 실시될 예정이 있고요. 또 기존에 하루 전 원가 기준으로 작용되던 시장은 이제 2023년은 제주도,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력 거래가 이루어지는 실시간 시장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또 이 전력이 불안할 때 순간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유연성 자원 등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주는 보조시장 역시 2023년에는 제주도,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내가 가상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제도도 2023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오히려 전기를 더 써야 되는 부분도 생깁니다. 즉 낮에 태양광이 많으면 낮에 전력을 우리가 더 써야 되는데, 이럴 때 전력을 쓰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플러스 DR 제도도 2023년경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RE100이라고 하는 용어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Renewable Energy 100 그런 부분입니다. 즉 100%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쓰는 부분인데요.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RE100을 선언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기업에 이제 수출을 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똑같은 RE100을 이제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 기업에서는 재생에너지를 100% 쓰는 이 RE100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산업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 탄소 중립 등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지금 에너지 산업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에너지 기업들도 이제 안주하지 말고 이러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향해서 적극 노력하셔야 되고요. 많은 또 벤처 사업가들은 새롭게 열리는 이러한 사업 기회, 새로운 기술의 혁신에 앞장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